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가상자산의 모든 뉴스 생방송 크립토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소장님이 급한 일이 있으셔서 저 혼자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제 지수부터 저희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락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1.32% 하락해서 1088.3포인트로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2741.38포인트로 4.89%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금은 여전히 6만 원대 기록하고 있네요. 0.45% 하락해서 63,52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도 보죠. 달러화는 0.21% 하락해서 1,192원이고요. 이어서 국제 유가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37% 상승해서 34.36달러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은 1.29% 하락해서 7,848.9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0.6%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63.7% 기록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특히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5.86%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4.7%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또한 4.89% 하락하면서 거래를 지금 마쳤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는 평균 4.54% 하락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전략들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주요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등 신흥 기술들은 사회 거버넌스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금 밝혔다고 합니다. 중국 기관지 학습 시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에 데이터 공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또 블록체인 등 신흥 과학 기술을 통해서 사회 거버넌스를 혁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새로운 정보화 수단으로 사회의 문제점을 보다 잘 감지하고 소통 채널을 원활하게 유지해서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지치 스마트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통합 관리 및 지휘 스크린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사회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또 인원이라든지 커뮤니티, 또 거리, 도시 전체의 안전 문제를 빈틈없이 커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과학 기술 기반의 고효율 거버넌스 시스템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도 볼게요.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노쇼에 부양책 추진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 브리핑 장소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급여세 감면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참석을 안 한 것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부양책 추진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볼게요. 세 번째 소식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이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도입 목표로 한다고 지금 밝혔다고 합니다.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에게 주 내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법안은 주 전역에 걸쳐서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저희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소식은 토카이 도쿄 증권이 일본 STO 협회 합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크립토워치에 따르면 토카이 도쿄 증권이 일본 STO 협회 9번째 회원사로 합류를 했는데 이 일본 STO 협회는 STO 플랫폼이 갖춰야 할 기능과 준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 STO 협회는 지난해 10월 SBI 증권, 또 카부타컴 증권, 다이와 증권과 또 로무라 증권, 모넥스 증권과 라쿠텐 증권이 공동 설립했고요. 미주어 증권, 또 SMBC 니코 증권이 추가 합류한 바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도 볼게요.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코인핍이 싱가포르 지급서비스법 도입으로 사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앞서 코인핍은 지난 2월 11일 싱가포르가 지급서비스법을 도입한 이후에 지급서비스법에 따른 라이선스 취득 조건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면서 영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글로벌 주요 소식 저희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정장 가운데서도 기록적인 매수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 1조 886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4조 9,596억 원어치를 순매수해서 지난달 세운 역대 월간 최대 순매수 기록 4조 8,974억 원을 단 거래 7일 만에 경신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1월 23일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한 주식은 12조 4,702억 원어치에 이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소식도 저희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서울시가 장안평 일대 자동차 산업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자동차 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고차 매매, 또 부품, 정비, 튜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입력된 데이터의 위 변조를 방지한다고 하네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볼게요. 비트코인 봄을 타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암호화폐 거래소 10곳 중 9군데는 폐업의 기로에 지금 서게 됐다고 합니다. 이 특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진입의 문이 열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라고 하네요. 자, 이 소식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업계 주요 소식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미국 MIT 비트코인 엑스포 기관 패널 토론에서 관계자들이 기관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로 증권형 토큰 그리고 블록체인 결선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들의 시각도 엿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스테이트 스트리트 부사장은 클라이언트들이 블록체인에 더 익숙해졌고 금융사들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도 볼게요. 빗썸이 크립토 포렌식 기업 체이널리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 빗썸은 특근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서 체이널리시스의 계좌 분석 솔루션 리액터를 활용해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업계 주요 소식도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바이낸스가 비자 직불카드 또 신용카드를 통해서 BUSD 그리고 USDT 구입을 지원한다고 방금 전에 공지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볼까요? 자, 네 번째 소식은 빗썸이 11일 오후에 콘텐토스를 상장했는데요. 코인 마켓캡 기준에서 408.85% 오른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보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볼게요. 이더리움이 200달러 선을 회복한 지 하루를 못 넘기고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90달러 선 아래까지 지금 밀려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장중 한때 8% 가까이 급락하면서 180달러 선으로 후퇴했다고 하는데 지난 주말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면서 올해 수익의 대부분을 반납하는 동안 이더리움은 다른 주요 코인들에 비해서 더 큰 손실을 지금 기록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저희 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소식은 마켓컬리가 국내 블록체인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 차이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차이는 정산 과정 간소화, 또 블록체인 기술 응용 등을 통해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또 상시 할인이라든지 캐시백 등 소비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업계 주요 소식까지 저희 오늘 또 살펴봤고요. 다음은 크립토 말말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은 자주 만나는 분이죠. 저스티선이요. 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의 유력 인사라고 합니다. 이 소식 먼저 여러분도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예상 반감기 날짜가 3월 17일 오후 4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말도 좀 볼까요?
세 번째 마늘,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수일 내로 7,700달러에서 7,750달러 구간의 지지를 테스트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날 오후 9시경에 비트코인 마켓에는 매도 물량이 지금 급증하면서 8,000달러 선을 회복한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멈췄었는데요. 이는 일부 숏 세력들이 8,000달러 선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데 이 단기간 내에서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다음 말도 볼게요. 네 번째 말은 일본 금융청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는 기술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주는 교훈은 새로운 기술은 기회와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것이고 새로운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규제 기관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말도 볼까요? 네, 다음 말은 비트코인 선물 및 옵션 거래가 급증하면서 비트코인 단기 급변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BTC가 전했습니다. 지난 24시간 선물 거래량은 4억 달러 수준까지 급증했고요. 이는 2월 말 암호화폐 시세가 약세 전환한 이래 최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여섯 번째 말까지 볼게요.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사이트 글라스노드의 최신 보고서에서 지난 6일 기준 0.1 비트코인 이상 보유 지갑수가 297만 7,761개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보유 지갑수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2월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뚜렷하게 확대되면서 지갑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비트코인 이상 보유 지갑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구매 수요도 일정 수량 비트코인 이상 보유 지갑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정보도 전해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요.